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Mental Liquidity Korean Edition. 저희 멘탈 리퀴디티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게스트 성함은 김지운이고 저의 오랜 고등학교 동창이며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 외모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으로 쭉 계셨고 참 지훈님을 생각하면 정말 꾸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결관성 있고 꾸준하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꼭 부르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또 화면에 송출은 안 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공부를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생긴 게 이게 뭔가 모델같이 생겼고 이게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여서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 지훈님 이제 시험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좀 넘어 한 달 좀 안 됐죠. 지금까지 시험 끝나고 뭐 하셨나요? 뭐 하고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시험을 한 4, 5일 동안 봤는데 6월 24일에 첫 과목을 봤었으니까 이제 뭐 대충 끝난 지 3주 좀 넘은 것 같은데 뭐 끝나고 첫 일주일은 진짜 들어 누워서 정말 공부하느라 온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는데 그냥 시간을 그냥 쉬면서 보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그동안 못 봤던 제 주변의 친한 친구들,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리고 너무 공부하느라 계속 앉아만 있었어서 약간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았었으니까 다시 좀 체력과 나의 건강한 신체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운동도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하고, 뭐 별거 안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가 없는. 저도 그 한 1년 전쯤에 고시 생활을 해봐서 이제 지우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서로 조언도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뭔가 이번 팟캐스트 통해서 그런 부분들 그 다른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이런 거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훈이 부르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그 지훈님이 지금 이제 외모고시를 치신 거죠? 네. 외모고시 치신 거고 그러면 원래부터 꿈이 외교관이셨나요? 네, 뭐 제가 뭐 아무래도 주변 제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되게 이런 childhood dream을 약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부터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꿨던 꿈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냥 막연히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 내가 성인이 돼서 이 꿈을 위해서 뭔가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부분 차이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점과 분명히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아직 외교관이 된 것도 아니니까 실제 외교관이 돼서 또 활동을 하면 지금 또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다른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 어쨌든 뭐 사실 이 시험이 워낙 고시 시험이라는 게 쉬운 시험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많은 부분들을 어쨌든 포기하고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시험인 만큼 다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진짜 내가 이게 되고 싶은가? 나의 꿈이 진정으로 외교관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해 봤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일 그냥 간단하게 제 머릿속을 관통했던 생각은, 그렇게 오랫동안 해 보고 싶었던 건데 시작도 안 해 보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뭔가 좀 너무 허무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내가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걸 성취하는 데까지는 일단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되게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외교관이란 꿈이 있으셨는데 계기가 있으셨나요? 왜 내가 꼭 외교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사실 정확히 몇 학년 때부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한데 그쯤이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자면 흔히 이제 지금 뭐 20대 초중반 뭐 이 정도 나이에서 저와 같이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을 이제 다 반기문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뭐 이런 걸 보고, 또 제 기억에는 그 시기에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국제기구, 외교관 이런 관련된 이런 진로 서적들이 서점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미 FTA가 처음으로 이게 체결된 시점이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그런 여러 가지 뉴스, 책, 뭐 주변에서 들린 얘기들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연히 외교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고 우리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냥,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 처음에 그냥 꿈을 가지게 됐던 그냥 막연하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뉴스에서 외교관을 보고 책에서 접하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게, 그 에피소드 2 규민 씨랑 나와서도 저랑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규민이도 사실 첫 꿈이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맞아요. 저랑 네, 같이. 반기문 세대 딱 그 얘기 하시면서 막 그때 워낙 핫하고 국제기구도 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책 있잖아요. 바보처럼 공부하고 맞아요. 반대였나? 하여간 통제처럼 뭐 그 전재청 꿈꿔라. 꿈꿔라. 네, 그 책에 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보면 사실 저도 외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되게 저도 약간 막연하게 외교관 유행처럼 해야겠다. 그때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주변 친구들 보면 외교관이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소수긴 하잖아요. 그죠?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죠?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다른 길로 빠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님은 지금까지 그 꿈을 유지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나랑 맞아서 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끌림이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때 난 이 꿈을 유지했었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지금 뭐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특별하다, 뭐,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뭐 그런 맥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맞아요, 이런 왜 외교관이 하고 싶을까,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까? 이 직업을 가지고, 어쨌든 외교 관련 직업이 조금 특수한 직업이긴 하고, 직업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직업인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장점이 과연 단점보다 훨씬 더 클까, 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뭐 군대로 갔다 오고, 다시 외무고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낀 저의 특징과, 그리고 외교 관련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뭐 공통되는 부분은, 일단 정말 뭐 단순한 한마디로는 저는 좀 더 뭔가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하나. 그리고 일단 나라를 위한 일을, 그러니까 하고 싶다, 나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명예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 편인 것 같고, 제가. 그리고 그리고 또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사실 그 외교부에 들어가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지에 따라 또 약간씩의 특성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국제기구 관련된 일을 하든지, 양자외교, 다자외교, 뭐 한미관계 관련 일을 하든지, 북한 관련 일을 하든지 조금씩 그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더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고, 그리고 그 넓은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되게 단순하지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어쨌든 외교관이 되려면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걸 뭐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결코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외교관이 돼서 계속 그걸 직업적으로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테니까, 그런 점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저한테 큰 메리트이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물론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을 이제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막연히 나도 외교관이 돼보고 싶다,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제 점점 정말 직업을 고민하게 된 시기에서는
아, 난 다른 거 할래 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외무고시 아직 경쟁률이 여전히 3, 40대 1에 이르는 건 그만큼 그 직업에서 매력을 저와 같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지훈님을 항상 보면서 정말 친구지만 존경스럽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게 아무리 방금 열거하신 점들이 그 외교관이라는 직업이랑 맞다고 해도, 이게 사실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죠? 솔직히. 예, 이게 그냥 딱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부분 다 가는 길이 뭐 취업하거나 대기업 취업하거나 전문직 준비하거나 뭔가 그냥 많이 알려진 길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거기 그쪽 길 간 사람들이 나쁘단 말은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지만,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원래 꿈이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도 그거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휘둘리기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가치관이 있고 그거를 일단은 꾸준히 고수하고 가겠다는 그 자세가 전 참 멋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참 멋있다고 생각 들었고, 이게 사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당연히 결과 좋을 거라고 당연히 뭐 그냥 확신하지만, 이게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실 세상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은 그죠? 없는데, 네,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 내면에 내 그 가슴속 깊이 나오는 그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서.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젊잖아요. 아직 젊고, 그리고 외교관 돼서도 지은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텐데, 뭔가 내가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내 자신이 시키는 일을 내가 했고 그걸 따랐다는 것 자체도 정말 그냥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저도 뭐 처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막상 또 공부를 해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이게 괜히 사람들이 평균 수험 기간이 3, 4년이 걸리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몸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뭔가 중간에 때려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뭐 순간적인 감정이 들 수 있어도, 난 이걸 하는 게 맞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난 이걸 당연히 이걸 해야 돼라고 그냥 스스로 느꼈던 건 어쨌든 제가 그만큼 이게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얘기하신 뭐 다양한 어쨌든 진로의 길이, 특히 뭐 우리가 이런 문과에서 어쨌든 흔히 생각하는 이런 공부가 잘하는 명문대 학생으로 공부 잘하는 명문대 학생으로 커리어를 밟아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데, 그 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저도, 근데 뭐 각자 맞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도전하는 시험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뽑는 시험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시험을 도전하고 진정으로 이걸 위해 노력해 보는 과정이 너무 나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판단에 따른 게 아닌가? 뭔가 내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나?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게? 라는 생각이 초반에는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지금 시험을 한번 크게 치르고 난 이후에는 그냥 뭐 속이 좀 후련한 것도 있고 그냥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제가 이 과정까지 한번 쭉 밟아보지 않았으면, 뭐 사실 밟아보지 않았으면 후회할 일도 없겠지만 근데 뭐라 해야지? 약간 어쨌든 이 과정을 지금 겪고 나니까 '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 고등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고등부를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얼마 안 된 거고 사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비교하면. 딱 저는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 학년까지 군대 갔다 와서 2 학년까지 학교 다니고 뭐 잠깐 여행 한번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왔다가,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학교 다시 한 3 학기 다니고 21년 하반기죠. 그죠? 21년 하반기 이제 2 학기 때 그때 학점을 한 12학점, 15학점을 들으면서 처음 1차 이제 피셋과 헌법이라는 1차 시험 공부를 접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냥 뭐 그때는 뭐 고시 공부에 매진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뭐 피셋 몇 세트 풀어보고, 헌법 인강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 학기를 끝나고 22 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2년 1월, 2월 그냥 피셋 혼자 기출 좀 풀고 3월 처음 시험 들어갔다 와서 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그냥 3월, 그러니까 2차 공부를 시작한 건 22년 3월 예비 순환을 들으면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그냥 1년 코스, 흔히 고시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고시생들이 겪는 1년 코스를 그냥 성실하게 잘 따라가서 이번 2차 시험까지 뭐 치르고 온 거니까 뭐 한 1년 반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고시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였나요? 이게 시기별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막연함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과정과의 괴리, 나는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뭐 합격 수기들을 읽고 내가 읽어야 되는 책과 내가 마스터해야 되는 어떤 정보의 양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이게 처음 느껴진 가장 막연하고 약간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히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와 현실을 직접 마주했을 때는 그 차이, 처음 느껴지는 그게 정신적으로 제일 괴로웠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그리고 아무리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 있다고 해도 이제 뭐 대학생활 하면서 뭐 즐길 것도 즐기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뭐 나름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살다가 또 앉아서 정말 오롯이 공부와 나만 있는 삶? 밥 먹는 시간과 뭐 씻는 시간 외에는 정말 책만 들여다보는 그 삶에 다시 적응하는데 혼자 스터디 카페에서 앉아서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초창기에는 제일 힘들었고, 이제 뭐 한 1순환 넘어가면서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적응이 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또 민재님이 보신 CPA 같은 시험이랑 이제 행정고시 이런 시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제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되니까. 내가 작년에 1차를 붙었는데,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또 1차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필세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다시 추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걸 또 치러야 되는구나. 뭔가 또 한 번, 그러니까 계속 고비를 넘어왔는데 아직 눈앞에 남겨진 고비가 너무 많은 듯한 느낌? 그게 이제 그 시기엔 힘들었고, 그러고 이제 1차를 또 근데 뭐 나름 잘 치러서 좋은 성적을 받고 완 편하게 다시 이제 2차 공부에 매진하면 됐는데 3월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삼순환 시기라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이제 제대로 된 삼순환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이제 처음 겪어보면서 말로만 듣던 그 힘든 한 4달 가량의 시기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긴 했죠. 정말 그 시기는 정신적으로 제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그러니까 뭐 다시 2차 시험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 2시간 안에 시험장에서 써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막연함과 처음 답안지를 내가 내서 채점을 받아보고 첨삭을 받아보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꼈을 때 아직 내가 합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그 4달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뭐 결국 지나고 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누구나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겪는 정신적인 과정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그냥 뭐 사실 거창할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내가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결정한 길이고 뭐 처음에는 그 부분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은 제가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책 한 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내가 진정으로 이걸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 그런 그냥 단순한 근원적인 마음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혼자 오랜 시간 있으면서 혹시 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테고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부분들이 있나요? 그쵸, 뭐, 저도 사람이 원래 뭐 20대 때도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20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큰 전환점이 된 게 하나가 군대였고, 하나가 이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 많이 어리고 부족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느낄 때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냥 단순히 그냥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순간들이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뭐 가장 좋아하는 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몸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공부를 하려고 오롯이 책과 나만이 있는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내가 예전에는 뭔가 나의 그냥 특성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단점으로 비춰지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이었나? 뭔가 이렇게 그 외로움이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 친구들, 뭐 그리고 그때 당연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뭔가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몸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되게 내가 되게 이렇게 의존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나? 그런 거를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거를 그냥 공부를 하면서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차츰 극복이 돼가면서 약간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진 느낌?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뭐 그 어떻게 보면 원래 인생 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쁜 말은 아닌데 그냥 약간 어느 정도 나의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고,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다가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쉬는 시간을 제대로 쉬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진지하게 내가 이 짧은 컴팩트한 뭐 몇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방법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가장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주체적으로 그런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랑 고독함은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쵸? 저도 고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저도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책과 나밖에 없는 이 공간에 갇혀 있으면 진짜 외로운 감정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게 지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루틴화 돼가면 그 외로움이 고독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맞아. 고독함을 즐기는 거를 되게 그걸 깨달았어요. 즐기는 법을. 이게 보면 가끔 혼자 있을 때 편안하잖아요. 그죠?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게 온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고시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했냐면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시생은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사는 그, 그죠? 그 상태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이게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오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불안감이 너무 그죠? 그 많은데, 생각이 근데, 가장.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 1, 2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특히 이렇게 뭔가 혼자 고독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을 깨달았다는, 그냥 뭔가 그런 다짐? 뭔가 내가 뭘 배웠다? 그 레슨 얻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멘탈 유지하는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시면서 전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쵸? 뭔가 어쨌든 인생의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20대 이 시기에 뭔가 오롯이 뭔가 내가 어쨌든 원하는 바 하나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뭐 특별한 거니까. 사실 이것도 뭔가 뭐 부모님의 지원 뭐 이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저도 뭐 이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오늘 본 게 이게 뭐 나올까? 이거 내가 오늘 하루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에 마주했었는데, 그냥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에서 뭐 그래도 조금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훈님 공부하시면서 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었나요? 주말에?
그죠.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뭐 시험이 임박한 시기를 제외하면 그쵸.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특별히 뭐 하신 일 있나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주로 하셨던 건가?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 그때 있으셨나요? 사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뭐 쉬는 날은 거의 여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고, 헤어지고 나서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거나,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축구니까 이제 축구를 뭐 하러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 보고 그냥 뭐 그리고 그냥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밤에 축구 하나 보고 이런 시간만으로 한 좀 보내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 그래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특별할 필요가 없는 게 저도 고생을 하면서 저는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항상 영화를 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 영화는 정말 무슨 영화를 갖다 줘든 정말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죠. 상대적이니까. 월화수목금 그죠, 맞아요. 내내 책만 보다가 이게 내가 좀 이제 긴장 풀고 좀 쉬겠다 생각하면 사실 뭘 해도 좋아요. 그냥 저희가 시험 그냥 기간 때 막, 네, 저 시험 기간 때 그냥 병만 봐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상대적인 거여서. 맞습니다. 예. 정말 별거 아니지만 사실 저에게는 정말 참 별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그죠, 시간이고. 그런 그죠. 부분이 참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고시를 앞두고 있는 후배 또는 이제 뭐 지금 고시생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 그런 분들이 지훈님한테 고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뻔한 질문이지만 그리고 저도 뭐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 게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봐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3월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한 서너 달 가량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둔 시기에 이제 그 학교 고시동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각종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결국 꾸준함인 것 같아요. 진짜 딱 하나만 꽂자면. 왜냐면 이게 너무 1년 단위로 치러지는 마라톤의 시험이고 단기간에 내가 한두 달에 뭔가를 한다고 해서 성과가 크게 달라진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좀 더, 예를 들면 뭐, 당연히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는 경제학을 좀 더 잘하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시작할 거고, 저처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친구는 당연히 국제정치를 좀 더 아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겠죠. 근데 이 시작점에서 차이를 극복하려면 내가 어쨌든 뭐 내가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꾸준함으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시 공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가 막 오늘 밤을 새서 뭘 보겠어. 뭐 이런다고 해서 저는 사실 크게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또 남들이 뭐 한다는 거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스물 몇 살 먹은 나이에서 이런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럼 그때 보통 이미 다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 나의 공부 스타일이라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괜히 남들이 야 쟤는 저렇게 한다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래서 스터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남들에게 잘 휘둘리고 제가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제일 잘하는 건 나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가장 습득이 빠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굳이, 그리고 어쨌든 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 꾸준히 어쨌든 루틴화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함에서는 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스터디는 필요 없다고 느껴서 그냥 정말 오롯이 혼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럼 정말 꾸준함과 남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게 가장 고시 공부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시험 치러보니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네요.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 사실 인생에 적용되는 말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그죠? 그, 그죠? 예, 제일 막, 뭐 예.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시가 결국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고 또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시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저는 진짜 인생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한번 그거를 내가 성공할 경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되게 큰 전환점이었다고 느껴요. 네,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결과가 사실 뭐 지금 결과는 안 하고 계시긴 할 텐데 아직 많이 나왔죠 결과는. 그래서 아직 뭐 거의 2달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되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근데 뭐 사실 기다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아직도 만약에 떨어지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말 뭐 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하긴 한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뭐 쉬고 그러면서도 뭐 불안함은 계속 내재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열심히 했고 후회 없이 치렀으니까 뭐 붙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야겠죠. 뭐 제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미 기상인 던져졌고 지금 이 순간 그 결과를 보급지 예방과 바꾸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안지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됐고 항상 이렇게 보면서 모르겠어요. 가끔 어떤 것들은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살다 보면 죠 그냥 느낌이 있어요. 그게 막 그냥 로직과 뭐 말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냥 그 느낌이 있고 저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로서 동료로서 옆에서 보면 그냥 될 놈 될 뭔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매우 네. 감사하네요. 그렇다고 또 부담 갖지 말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이미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네. 그죠 이미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이제 좀 라이트한 토픽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 너무 인생과 고시로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무거워진 것 같은데 고시생 분들 지훈이 예 얘기해가지고 그쵸. 지훈님 얘기할 때 축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지훈님 인생에서 축구란? 뭐 단어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뭐, 축구란 어떤 설명 건지 예, 예. 제 인생의 축구란 그냥 뭐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서 제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님이 농구를 좋아하시듯이 저 역시 뭐 정말 뭐 저희가 알기 전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진짜 쉬는 시간 그 10분만 나도 공차로 나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을 정도로 그때는 막 제가 지금처럼 뭐 키가 크지도 않고 신체 조건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공 가지고 뛰고 뛰어놀고 애들이랑 축구를 통해 친해지고 그리고 내가 축구를 잘해서 주변 친구들로서 인정받고 뭔가 그런 느낌이 학창 시절에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축구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서 중3 뭐 이쯤 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생기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저는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팀이 생기니까 그걸 응원하면서 스포츠를 보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젠간 저기에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저 선수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약간 연예인 좋아하듯이. 그냥 축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지? 좀 오글거리지만 약간 동반자 같은 거죠. 하는 거 보는 거 다 너무 나의 가장 큰 취미 활동이었고 지금 역시 그러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주변 뭐 친구들을 사귈 때도 특히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스포츠 이런 게 가장 큰 공감대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뭐 축구 얘기하면서 금방 친해진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뭐 뺄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축구를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저도 농구를 오래 해와서 이렇게 내가 농구했던 모습들 생각하면 항상 그 유독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잖아요. 막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하이라이트? 그건 그렇죠. 정말 그 현장의 냄새, 소리, 분위기를 다 기억할 정도로 아 생생한 맞아요. 정말 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지훈님 머릿속에도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정말 인상 깊은 순간이 있나요? 축구하면서? 원래 약간 남자애들은 특히 막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 어릴 때는 뭐 다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니까 보통
그때 이제 막 운동회나 반대항전 축구대회 뭐 이런 게 다가오면 항상 또 좀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몇 명을 뚫어서 막 어떻게 해서 골을 넣고 이렇게 해서 온 반 친구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이런 장면을 상상하곤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되게 맞아요. 민재님처럼 그 잔디와 냄새와 이런 것까지 기억날 정도로 생생한 장면들이 있는데 뭐 그냥 뭐 저는 주로 중앙 미드필더 중에 좀 공격형으로 뛰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수로 뛰었었는데 뭐 반대항전 좀 중요한 대회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었다던가 뭐 그리고 합스 때도 그때 뭐 인문이랑 자연이랑 할 때였나? 근데 제가 중앙에서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가지고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상대 패스가 선수 어떤 누구였어요? 상대 선수? 받은 선수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골을 넣은 선수가 제 기억에는 그 8기 최준용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은 아직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스타일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시원한 패스를 찔러주고 이런 선수들을 좋아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걸 내가 뭔가 실제로 해보니까 뭐 약간의 뽀록도 있었겠지만 되게 뭔가 내가 약간 중원의 마스터가 된 것 같고 되게 되게 아직까지도 철없게 생각나는 장면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내가 그때 골을 넣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이런 장면들도 이제 생각이 나고 약간 그런 게 진짜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맞아요. 농구는 아닌데 저는 사실 오히려 제가 스포츠 했던 기억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모멘트를 말하라면 저는 사실 축구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저희 막 한 골을 넣어야 다음 그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경기였는데 그때 마지막 몇 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그때 놀랍게도 스트라이커였거든요. 혼자 스트라이커여가지고 그때 누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제 크로스 올려주고 공이 딱 제 머리로 와서 눈 감고 딱 돌려 이렇게 헤딩 날렸는데 눈을 떠보니까 공이 오른쪽 포스트 쪽으로 가고 골키퍼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였던 게 있는데 정말 그 순간은 뭔가 제 약간 인생에서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뿜지 않았나. 이게 슬로우 진짜 오래 모션도 남는 것 같아요. 기억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오고 진짜. 맞아요. 저도 꿈에도 나오고 네, 맞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있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고. 가장 존경하는 선수?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 저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저를 그 클럽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선수가 이제 은퇴해서 지금 감독이 되어 있는 차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인데 지금은 바르셀로나 감독을 하고 있고 그 선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말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스페인에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꼽아라 하면 차비가 꼽힐 정도로 이제 물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실력으로는 누구도 깔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을 잡으면 잃지 않고 그 뿌려주는 패스의 길이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보고 되게 정말 경기의 그 마이스트로 같은 느낌? 그 중앙에 딱 한 명 있으면 그 11대 11로 하는 스포츠지만 저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팀이 정말 든든해지는 느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지금 이 멘탈 리퀴드 팟캐스트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에피소드 8이고 사실 아직 그 청취자들 많이 없어요. 구독자도 지금 5명도 채 안 되고 근데 유독 열렬한 구독자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김종국 님이라고 1화 때 출연한 분인데 아마 그 JK. 사람이 지금 이걸 듣고 있을 거예요. 유일한 그래서, 유일한 청취자긴 한데 혹시 아, 김종국의 레미킴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동구이도 약간, 근데 원래 약간 만능 스포츠맨이니까 다 잘하는데, 그 약간 발보다 입으로 더 하는 게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동구이랑 이제 군대에서도 같이 있었으니까, 군대에서도 같이 축구하거나 풋살하거나 이러면, 이제, 또 종국이 워낙 그 부대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워낙 발도 넓고 다 모두가 좋아하는 이제 선임이자 후임이니까. 근데 항상 이제 풋살장이나 축구장에 들어서면 이제 본인이 공을 잡고 있지 않아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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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그 약간 어
다른 의미로 경기의 마이스트로 같은 입으로 하는 마이스트로 약간 그런 느낌. 종국이가 들으면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필드 위에서. 그죠? 예. 그리고 잘해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잘하니까. 예.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못하면 예. 얘기도 못하죠. 근데 예. 항상 이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실축을 하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약간 이런 게 제일 약간 기전을 맴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진짜 미안하다. 약간 종국이 이거 혹시 보고 싶네요. 종국님 듣고 있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게 진짜 네. 제가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맞아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펜실베니아로 달려가고 싶은데. 꼭 한국 오면 또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훈님이 일산 오래 거의 평생 사신 건가요? 20.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일산은 아니고 이제 고양시에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가 있는데 저는 덕양구에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럼 고양시에서 오래 사신 거죠, 고양시. 그러면? 그죠. 고양시는 어떤 곳인가요? 지훈님에게. 그냥 어쨌든 뭐 아직 20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근데 뭐 사실 워낙 성인이 된 이후로는 계속 기숙사 살고 군대 갔다 오고 이래서 계속 여기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제일 어디 갔다가 딴 데 있다가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화정역 근처에 사는데 여기 내렸을 때 내가 진짜 뭔가 고향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절로 편안해지는 곳. 그리고 고향. 그죠. 그리고 지금 드립 치시려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워낙 이제 외대부고에서 다양한 고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특히 그래도 우리도 여전히 서울이나 특히 강남 쪽 사는 친구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쪽에 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만큼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여기도 있을 건 다 있고 이 안에서 정말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특히 제가 사는 화정역 주변에는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서 살기도 너무 편하고 좋고 그냥 제 애정이 가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동네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죠. 당연히. 이제 외국인 되시면 다른 고향 사는 때도 이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맞죠? 네. 저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드마크 질문이 있어요. 트레이드마크 질문인데, 그 질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그 베트남 여행,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 두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혹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왜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지 그냥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중에 하나만, 일단 뭐 각자 기억에 남는 게 좀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그럼 둘 다 얘기해 주세요. 둘 다 얘기해 주세요. 베트남 여행은 이제 제가 20살, 21살? 17년도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돈 모아가지고, 이제 베트남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친구들이랑, 그때 합스 친구들이랑 그 8명이서, 희임송이랑 간 여행이에요? 네, 맞아요. 재호랑 유빈이랑 희임송. 네. 상혁이랑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희임송선. 그 여행이 되게 뭔가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은 느낌이고 저 혼자 모든 걸 금쪽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건 많고 뭐 이제 철없는 친구들 물론 저도 철이 없었지만 약간 엄마 같은 느낌으로 제가 간 여행이었는데 근데 다니면서 그리고 약간 돈도 아껴 쓰려고 했고 되게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긴 했는데 막 슬리핑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약간 막 12시간씩 버스 타고 이러면 몸이 되게 고되긴 한데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여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원래 고생한 게 더 기억에 남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정말 정말 배낭 여행이었다. 그 20살, 21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은 이제 제가 입대 전에 이제 제가 6월 입대였는데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다운이랑 둘이 다녀왔는데 한 4주 좀 안 되게 한 23일? 24일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나름 열심히 계획을 짜서 이 도시 저 도시 많이 돌아다녀보고 왔는데 그냥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게 군입대 전에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돈을 모아서 이제 처음으로 친구랑 단둘이 유럽을 가본 거였으니까 제가 그 전에 유럽을 가본 게 이제 가족여행으로 스페인을 가본 거밖에 없었는데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볼 게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냥 가장 친한 친구랑 그 되게 군 입대 전 그 특유의 감성 있잖아요. 내가 이 뭔가 마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정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이 속세를 떠나고 뭔가 절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 때문에 제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에피소드도 예. 있었고. 저도 기억에 남는 여행들 생각해보면 다 그 누구랑 갔냐가 되게 포인트인 것 맞아. 같아요. 그게 보면 그냥 그 사람 같이 간 그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진짜. 그때 같이 간 여행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렇게 보면서 막 얘기하고 막 추억 나누고 하는 거니까 참 여행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너무나 좋지 않나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진짜.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트레이드마크 질문인 지훈님의 좌우명 아니면 좋아하는 명언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다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쨌든 가장 최근에 고시 공부를 계속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말인데 어딘가 제가 이것도 합격수기에서 읽었던 말 같아요. 합격수기에서 읽었던 말 같은데 그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써져 있던 말을 보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서 한참 그때 내가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시험에 저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딱 그걸 봤을 때 그냥 뭐가 나올지? 뭐 이런 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뭘 출제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불이타 문제가 나올지. 이런 거는 내가 전혀 내 통제 밖의 영역에 있는 거고,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뭔가. 최대한 어쨌든 많은 부분을 커버하려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단순하지만 뭔가 그 내리는 과정을 되게 명쾌하게 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 말이? 그러니까 그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인데 여기에 내가 흔들리면서 굳이 시간 낭비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뭐 이것도 약간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전반에 관통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저희 좌우명 비슷하게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 실제로 배경화면이 그거랑 관련된 말인데 그 전체 문장 말씀드리자면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뭐 온전함, 그리고 바꿀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 딱 이거를 제 배경으로 해놓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 생각해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인간이 하는 너무 걱정의 네. 70%는 통제할 수 그쵸 없는 그쵸. 이게 정말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소중한 인생의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쏟는다는 게 참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또 막 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실행하는 건 참 어려운. 그쵸?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구분하는 지혜를 갖추기가 어려운 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은근 어려워요. 지혜를 갖추는 게. 내가 구분이 이걸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안 하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포기하기 위한 핑계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적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선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그 선을 찾아서 구분해내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 뭐 네. 그게 결국 뭐 정답이지 않나. 그 지혜, 그 나만의 선 찾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게 저도 옛날에는 기훈이 말한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근데 요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분하는 게 요즘 좀 진짜 어렵더라고요, 또. 그래서 구분하는 게 어렵죠. 그것도
예, 예, 예.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가 그냥 안 된다 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살다 보면 뭐 나아지겠죠. 뭐 완벽해지진 그죠? 않겠지만 그죠?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씩 더 나아지지 또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경험치 쌓아가는 거죠. 그죠? 예. 저희 이제 거의 50분 동안 정말 많은 얘기 나눴는데 지훈님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냥 너무 친한 친구랑 오랫동안 알던 친구랑 이렇게 그냥 이런 팟캐스트라는 경로를 통해서 나름 또 진솔된 얘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색달랐고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네요. 재밌고 뭐 어쨌든 흔쾌히 나오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훈님이 자꾸 처음에 제가 초대했을 때 막 나오기 싫어는 아니지만 이거 왜 하는 거야를 되게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그러니까 재밌어서 네,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에 또 공감해 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뭐 전혀 싫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네, 왜 맞아요, 하는 맞아요, 맞아요. 걸까? 그게 느껴지긴 했어.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더 많은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